자, 토지거래 허가 정리 좀 합시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다.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지 지정권자는 아니다. 지정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죠. 자, 지정 대상은 앞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돼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될 만한 지역이니까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고 완화되는 지역이죠. 자, 국장이나 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또는 시도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해제하거나 재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할 때 무조건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재지정을 할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듣죠. 물론 이럴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순서가 어느 게 먼저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지만은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자,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지정 공고를 한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끝으로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청장에 통보하죠. 시군구청장은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 열람한다. 공고 기억이니까 7일이죠.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에게 15일간 열람하게 해야 된다. 자,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아니면 밑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죠. 자,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죠. 자, 허가 대상 계약은 아까 했지만은 소유권 이전하거나 치상권 설정하는 계약인데 중요한 것은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다. 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허가 신청자 절대 개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거 아니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아도 되는 면적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지역 외에 구분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도시지역 외에 농지, 니은이, 임야, 이영보다는 먼저 나오니까 농지를 먼저 해야 되죠. 숫자 기억을 해야 된다. 숫자 많이 기억하는 거 욕 나온다고 그죠? 요거는 숫자에서 0 하나 붙이고 180에서 반으로 떨어집니다. 90에서 올라가면 당연히 100이죠. 내려올 때 반이니까 올라가면 2배, 200, 중간에 공업지역 660, 200평이다 이 말이에요. 임야 받치면 미음이지만 날렸으면 동그라미로 비슷하죠.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니까 1000, 반으로 줄어져가지고 500, 반으로 줄어져서 250m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물론 이 숫자에 10% 이상 300% 범위 내로 별도로 공고할 수도 있어요. 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전체로 본다. 1년 이내 보시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분필했다. 그 일부도 전체로 본다. 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선매협의 대상이라면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통지합니다. 15일 이내 안 하게 되면은 그날이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선매 중요하죠, 그죠? 자,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 대상이 돼요. 그냥 있으면 선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팔겠다 놓으면 선매 대상이 돼요. 허가 신청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국가 등이 어차피 팔 거 내한테 팔아라. 싸게 팔아면 안 팔겠죠. 시가로 팔아라. 가격은 시가로 한다. 감정 가격입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협의가 되면 국가 등이 사과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불허가 처분한다, 수용한다. 그러면 국가 등이 성실하게 협의를 안 하겠죠. 협의가 안 되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합니다. 이럴 때는 7일, 15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합니다. 구분해야 되는 게 이의신청하는 거.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한다.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도움, 즉 시군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지합니다. 그래도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면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합니다.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에게 하는데 시군구청장 사야 되는데 돈이 없죠. 국가 등으로 하여금 사게 해야 된다.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에게, 매수하기로는 국가 등에게.
자, 근데 국가 등이 이 땅에 필요한 땅은 아니죠. 안 사고 싶죠. 안 사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이 안 팔겠다 이러면 제일 좋죠. 싸게 팔으면 안 팔죠. 그죠? 공시지가로 한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임을 허가 안 받고 협의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애당초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죠. 투기 대상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경매, 그다음에 공시법에 따른 토지 수용,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허가 애당초 안 받아요. 물론 공매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3회 이상 유찰되면은 면제시켜줍니다. 외국인 특례교에서 허가받았다. 여기서 허가 안 받아도 되죠.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하는 거니까 허가를 안 받는다는 말이죠. 그럼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 거주용 나오면 거주해가지고 2년, 복지시설도 복지해가지고 2년, 편익시설도 편익해가지고 2년, 농업 2년이죠. 농업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업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해당하면 4년, 대체되는 토지, 대체 토지 해가지고 4년 아니죠. 더 줄여가지고 대토 해가지고 2년이에요. 현상 보존의 목적 7년 할 수가 없죠. 최고가 5년이니까 5년, 나머지 전부 다 5년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데 우리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행 강제금 4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행강제금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첫 번째 봐야 되죠. 1이죠. 그죠? 1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한다. 이행강제금 1년에 1회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그 중에서 방치하면은 바람을 세게만 빵치죠. 빵 들어가야 되니까 100분의 10이에요. 임대하면은 임자로 시작하는 임실, 치즈가 유명하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화장실에 가서 일보죠. 그죠? 겨우 일보고 난 뒤에 5에 그래서 100분의 5. 남의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입니다.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에 따라서 이의신청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이행하고 이행 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데 이행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과를 못 해요. 이행하면은 부과를 못 하지만은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로 퉁치세요. 그런데 30일에서 1개월로 다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게 이행 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은 마지막에 30일에서 1개월로 바뀌는데 누락됐습니다. 이거는 이행 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은 30일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인데 선매 협의 완료하는 것도 1개월이죠. 그런데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는데 선매 조건을 통지하는 게 1개월이다. 생각할 시간도 없죠. 선매 조건을 통지하는 것은 15일,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아까 이제 벌칙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과태료가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 100분의 5 이하,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4개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들어가는 부당, 요게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검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 받았다. 신고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을 하여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다른 서류는 3천만 원 이하에 안 들어갑니다. 요거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요게 3천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는 임대차하고 관련된 거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자, 요거 두 개 구분하는데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취득세 3배 이하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어요. 3배니까 하나, 둘, 셋. 거짓 신고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던 거짓 신고했을 때 100분의 5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여기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이거 말고 외국인 특례 중에서도 과태료 있었죠. 전부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위반 행위가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 100분의 5 이하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별로 많이 안 봐주겠다는 말이에요. 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제도가 없는데 여기 제도가 있는 게 자진 신고하면은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안 해주는 것만 찾으세요. 위반 행위가 큰 거 제일 큰 거 감면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공문이 해라 했는데 안 했다. 안 해놓고 내 안 했는데 자진 신고하게 감면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감면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포상금 같이 볼게요. 포상금이 저건 안 나옵니다.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포상금이 안 나와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포상금 돈 넣은 건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죠. 요 과태료 중에서 제일 큰 거 요거 포상금 대상 요거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자료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공무원이 알죠. 아는데 이 사람을 신고했다. 포상금 줄 수가 없어요. 요거는 빼고 요거 대신에 거짓 신고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거 들어가고 임대차와 관련된 거 요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거일 때 포상금을 얼마를 주느냐면은 과태료에 20%예요. 그런데 20%인데 100분의 5 이하는 최고가 1,000만 원입니다. 자, 요거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돈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돼요. 첫 번째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돈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다. 자, 요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포상금은 공제사법과 마찬가지로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신고했다.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와야 되니까 과태료 부과했을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과태료 부과 안 하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하기죠. 이행 강제금 부과하려면 반드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 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행 명령을 내렸을 때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공인중개사법하고 다른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거 받다. 과태료 받아갖고 20% 지급한다. 남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첫 번째에서니까 1개월 이내,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니까 2개월 이내 구분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알죠? 그리고 이거는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를 수사기관에서 허가관청에 통보해라 그랬어요. 이행명령도 허가관청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다른 거 확인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제사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런데 포상금 신고를 해도 지급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 직무하고 관련해서 신고했다. 지급 안 합니다.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신고했다. 지급 안 합니다. 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다.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 6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벌칙 규정으로 틀린 것은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3천만 원 이하 맞죠. 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했다. 3천만 원 이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인자든 아닌자든 거짓으로 신고했으니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 안 했다. 거짓으로 신고한 거 아니죠.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5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이거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니까 3천만 원이야.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상기 1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해라는데 제출 안 했다. 신고관청이 알죠. 아는데 신고한다.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상기 1회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거는 포상금이라 하지 말고 포상금 감면받는 거 이런 건 없고 과태료도 이거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로를 욕출했다. 이거 자진 신고했다. 감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태료를 감면받는 것도 아니고 포상금을 감면받는 내용도 더 아니고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원래는 2분의 1인데 금이 제일 큰 거죠. 위반 행위가 제일 큰 거니까 많이 안 봐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이거 맞고. 자, 오른쪽에 67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동일한 시군구 내라는 말은 동일한 시도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맞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죠. 국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 결정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이 이를 공고해야 되고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지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무상으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무상이면은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죠? 오로지 유상인 경우만 하나입니다. 68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체 토지를 취득한다. 한마디로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한다. 몇 년이에요? 5년. 5년이 아니고 100분의 5. 3번에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질문 조심하셔야 돼요. 농업 몇 년 써야 됩니까? 2년 써야 되죠. 그 말은 허가 받고 2년을 써야 돼요. 허가 받고 2년을 써야 된다 하는 말은 허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몇 년 하는 거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몇 년 써야 된다 하는 말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 같이 생각하세요. 농업용으로 쓰더라도 허가 받고 2년을 써야 됩니다. 4번에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에게 하는 거 맞죠? 매수는 국가 등이 해야 돼요.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 공시지가는 맞죠? 대신에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에게 하지만 매수하기로는 국가 등이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돈이 없어서 매수할 수는 없어요. 69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통치면 되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를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매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이거는 선매 대상이 안 돼요. 선매 대상이 되는 것은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가 허가 신청에 들어왔을 때 선매 대상이 되죠.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토지, 이거 했고 4번에 토지가 농지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의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의 주목적이 투기 방지죠. 농취증의 목적도 투기 방지다. 그러니까 별도로 농취증 안 받아도 되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럴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죠.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70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려 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여야 된다. 선매하는 것은 허가 신청이 없으면 선매 대상이 안 됩니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협의해서 가져가죠. 싸게 팔으면 안 팔겠죠. 그죠? 시가로 팔아라 해야 판다. 감정 가격을 합니다. 아까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 선매할 때는 감정 가격이에요. 시군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 그럼 국가 등은 성실하게 협의를 안 하겠죠. 이럴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합니다.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개월이죠. 그럼 15일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처리기간, 공고 열람할 때 열람 15일이죠. 처리기간 15일이죠. 그 다음에 선매조건 통지하는 것 15일. 그 다음에 그거 말고 5일 빼고는 전부 다 1개월이에요. 5번에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이거는 안 사고 싶죠. 필요한 땅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합니다. 자, 71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무효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되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3개월이라고 3개월인데 틀린 지문을 한번 나왔어요. 3개월 맞고.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농업은 2년이죠. 그런데 이행 안 한다고 10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말이 안 되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징수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된다. 요거는 15일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72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대상이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안 됩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받아가 20% 지급한다. 돈이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한다. 말이 안 맞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은 경우에 한해서 한 건당 50만 원 포상금 지급한다. 이행명령이 있어야지 이럴 땐 한 건당 50만 원 맞고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안 한다 그랬죠. 공무원이 직무하고 관련해서 신고했다. 관여한 자가 했다. 또 하나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했다. 지급 안 합니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두 번째로 하죠. 두 번째니까 2개월이죠. 그죠? 아까 감면할 때 하나 빼먹었는데 3회 이상 감면받았다. 상습범이니까 이거는 감면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린이하고 교육공개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여러 기획공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정해졌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기재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쓰게 되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금액이에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싸 거울이 얼마 벌었고 예정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당사자 준수할 사항 여기 나옵니다. 물론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유효기간은 3개월을 운치고 난다.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한 명이 의뢰하는 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하죠. 자, 기업공개사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한 명의 기업공개사에게 의뢰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보관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 얼마에 팔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얼마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거래금액이 아니고 예정금액이죠. 예정금액이 나온다는 말은 3년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자, 기업공개에서는 업무 추진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핵심은 정보 공개인데 정보 공개할 때 핵심은 일간 신문 찾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 공개한다.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공개하면 안 되죠. 날짜 중요합니다. 7일 이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추진상을 통보하는 거하고 정보 공개하는 7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정보 공개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공개했다고 문서로 통지합니다. 자, 의뢰인의 의무로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이죠. 약속을 어기고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해서 거래를 했다. 약속 어겼으니까 위약금 지급합니다. 중개보수만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또 기업공개서를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기업공개서를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약속을 어겼으니까 중개보수만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린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절대 중개 보수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 소요된 비용의 50%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중개 소요된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최고를 보수의 50%만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자, 정보 공개할 때 다 외우지 말고요. 자, 정보 공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공개하는데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를 한다는 말은 얼마에 팔아달라 이 말이죠. 얼마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거래 가격이 아니고 예정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공개하는데 공시지가 중에서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 돼요.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문제 빼고는 요거 말고는 틀리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요거는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되는 게 확인 설명서는 꼼꼼하게 봐야 돼요.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은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조금이라도 비슷하다 하면은 정보 공개라고 퉁치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그 다음에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확인 설명할 때는 있지만 정보 공개에는 안 들어간다. 요거 나오면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좀 받으세요. 자, 중개실무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문제 풉시다.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맨 처음에 확인 조사를 하죠. 확인 조사할 때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니죠. 그도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요청해 주면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불응한다고 해서 절대 기업 공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안 주면은 그 내용을 B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된다. 즉 B에게는 어떤 것들 달라 했는데 주더라 하는 것은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 설명하고 기재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확인 설명하는 시기입니다. 의뢰받았을 때 확인 설명한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았다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의뢰받았을 때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되죠. 거래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이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됐다 하는 말은,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한다고 수도 없이 틀리게 나왔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죠.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거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할 때 지문에 같이 나올 거예요. 기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죠? 또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자, 그다음 확인 설명하는 내용은 확인 설명서에서 문제가 나와요. 확인 설명서 1, 2, 3, 4인데 1만 보시고 나머지는 비교만 하면 돼요. 확인 설명서 1이 기본적으로 기본 확인상, 세부 확인상,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본 확인상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표시입니다. 나올 거는 별로 없어요. 토지는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대신에 확인 설명서사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거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가 토지 등기부 표지부에 나오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사는 절대 토지 대장을 보고 적는 게 아니고 토지 등기부를 보고 적어요. 그런데 건축물 부분에서 방향은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옵니다. 그냥 직접 가야 되죠. 주택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구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 건축물인 거는 건축물 대장을 보기 위하죠. 내진 설계 내지 능력도 건축물 대장을 보기 위한다. 1, 2, 3, 4 다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권리관계. 이것도 1, 2, 3, 4 다 나와요. 등기부 기재상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 이거는 확인 설명서 1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1, 2 두 개 다 나온다 그랬죠. 자, 임대주택 등록되는 거,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 딱 한 번 있죠. 이거 할 때만 5% 적용하고 재계약을 할 때는 적용 안 한다 그랬죠. 임대주택은 계약 임대 의무 기간 안에서는 재계약을 할 때도 5% 적용을 합니다. 3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토지 부분이니까 토지가 나오는 1, 2, 3놈. 4는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기재한다?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한다. 그 다음에 뭐 지구 단위 계획구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 확인한다. 나머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기재합니다.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안 적어도 되는 게 아니죠. 부동산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다.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조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도시군 계획시설 무슨 과목에서 공부해요?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는 전부 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도시군 계획시설 입지 조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입지 조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2에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빠지죠. 3에는 요거 두 개 빠지고 주차장도 빠집니다. 요거 기억을 하세요. 4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안에 들어가는 게 경비실이 있느냐 없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토지에 경비실이 있으면 이미 토지가 아니죠. 1, 2만 들어가요. 그다음에 비선호시설. 자,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확인 설명서 1하고 또 어디에? 3. 이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아니죠. 그죠?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에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 금액이 안 나옵니다. 예정 금액이에요. 예정 금액이 나오는데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고 난 뒤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죠.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 완성되기 전 이래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물론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적는데 요거 두 개는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근데
매매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이 없을 수가 없죠. 1, 2, 3, 4 다 나옵니다.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매매할 때 세금 안 나오는 거 없죠. 1, 2, 3, 4 다 나오는데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라. 그런데 실제로 취득세, 노후취득별세, 지방교육세 있는데 지방세 아닌 것도 있죠. 노후취득별세는 국세죠. 물론 거기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임대차인 경우는 취득조세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생략할 수 있다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데 취득조세는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예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변동사항. 그럼 임대차가 등기가 되었으면 권리관계에 들어갑니다. 등기 안 되면 여기 들어가죠. 그죠? 자, 요거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니까 등기부로 확인할 수가 없죠. 현장에 가더라도 눈에 안 보이죠. 어린이 고지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물어보고 적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의 건은 별도로 기억을 안 해도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토목공사하죠. 건축공사하죠. 나머지 공사는 다 들어갑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성관기, 열공급, 난방발시, 배수시설, 그 밖의 시설을 다 들어가는데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따로 있지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소방은 별도로 봐야 되는데 소방은 1, 2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벽면이 있다. 건축물, 벽면, 건축물이 있어야 되니까 1, 2만 들어가죠. 자, 소방은 비주거용에는 비상벨 수화전 들어갑니다. 주거용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예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인 경우만 기재한다. 아파트 외인 경우만 기재한다. 아파트에는 감지기가 있죠. 있는데 있다 없다 적을 필요가 없죠. 아파트 외인주택에만 경우만 기재합니다. 중요한 거는 빼먹었는데 실제 권리관계란에서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적기에 절대 피담보 제목을 적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에요. 환경 조건은 1조량 소음 진동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요거 세 개는 1조량 소음 진동도 환경 조건은 오로지 확인 설명서 1에만 있다. 그럼 요거는 한마디로 집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 크게 보면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집안에 있거나 물어보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 직접 확인하거나 밖에 있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 그럼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중개 보수 실비도 들어가고 산출 내역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급 시기도 들어갑니다. 중개보수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설명서는 거래금액 안 나오죠.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본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확인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하죠.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합니다. 작성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 해야 돼요.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라면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해야 된다. 또 하나 핵심이 소속공개사는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작성했든지 간에 서명 및 날인할 때 기업공개사,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하면서 소속공개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기업공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반드시 보관해야 되죠. 거래계약서 중개 완성된 때 작성한다. 거래금액이 나오니까 5년. 확인설명서는 예정금액이 나오죠. 3년이에요.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했고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있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똑같은 말이 거래계약서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이 없는 건 무조건 답은 거래계약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지문보다는 더 자주 나오는 게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런 서식이 없어요. 하지만 서식에 필수적으로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정해졌죠. 교권, 인물이, 계지랄이라.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은 조건의 기한. 그러니까 교불자, 확인설명서 교불자, 권리 이전의 내용,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거예요. 인도일시, 물건 인도일시, 물건의 표시, 계약일,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 금액이 얼마냐, 지급 시기가 언제냐. 중요한 것은 모든 게 결정됐으니까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이 나온다는 말은 5년이죠. 그죠? 당이에요. 당사자. 물론 여기에서 기획공개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기획공개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교권인물의 계지랄이랑 이런 거 없죠. 공법상 유형제매 거래규제, 거래 당사 잘 모르죠.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아까 확인 설명할 때는 있는데 정보 공개는 안 들어가는 거 두 개 있었죠. 중개보수, 취득조세, 거래계약서에도 안 들어갑니다. 굳이 하나 더 보자면은 확인 설명하고 정보 공개할 때는 권리관계, 저당권이 있느냐 없냐, 전세권이 있느냐 없냐 들어가는데 여기는 권리관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 여기 들어갑니다. 자, 73번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공개사에게 거래 가격이 기재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거래 가격이 들어갑니까? 예정 가격이 들어갑니까? 예정 가격이죠. 순가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리 법령에서 순가중개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처벌 안 됩니다.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요. 하지만 순가중개계약의 결과 초과보수에 해당하면은 금지행위로 처벌합니다. 3번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협의로 변경 가능하다. 맞죠? 그죠? 틀리게 나오면 주로 6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왔어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공개서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정보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개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른 계약공개사에 중개 의뢰할 수 없다. 작성을 했든 안 했든 여러 계약공개사 의뢰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일반 중개계약 작성해도 다른 계약공개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74번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획공개사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획공개사 의뢰를 해서 거래를 했다는 말은 약속을 위반했죠. 이럴 때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원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요거는 맞고, 권리 취득용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희망지역, 취득 희망 가격, 중개 대상물 등이 기재된다. 자, 조심할게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할 때는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가 들어가죠. 이 집을 사주세요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집주인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는 어느 지역에서 희망지역, 어느 물건을, 희망 물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희망 가격이 들어가지 여기는 중개 대상물은 안 들어갑니다. 4번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 소요된 비용의 50%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중개보수의 50% 지급하는 거 아니죠. 소요된 비용의 50% 지급하는 거 아니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이 끝나고 난 뒤라도 다른 계획공개사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위약금도 비용도 지급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속 중개할 때 문제에서 특정한 날짜가 나오면은 핵심은 유효기간 찾는 거예요. 유효기간 끝나고 난 뒤에는 위약금도 비용도 지급하는 규정은 없어요.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속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규정은 없어요. 반드시 법정된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계약공개사 작성해서 3년간 보관해야 되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까 공인전자무소에서 보관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전자계약은 매매거래계약서, 임대차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거래 해제 합의서 이거밖에 안 돼요. 전속중개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전자무소에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에서는 7일 이내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7일 맞죠? 중요한 숫자 7일 때문에 핵심적인 말 일간신문 놓치면 안 돼요.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가 법정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된다. 작성해야 되는 것부터 위반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 맞고, 유효기간은 반드시 3개월로 한다. 틀렸죠? 원칙은 3개월인데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76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내용으로 바른 것은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절대 공개하지 말아 그랬죠. 공시지가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드시 공개하는 것은 아니죠.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 내용, 애당초 이거는 중개보수하고 밑에 4번 취득시 부담에 대해 조서의 종류의 세율은 확인 설명에는 있지만 애당초 정보 공개하는 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거 맞죠? 하고 확인 설명서에 시군조례로 보는 금표를 상한 용적률 상한의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 있죠. 확인 설명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7번에 다음 중 개업공개사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가 완성된 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어떤 집은 사달라는데 팔아달라는데 그 사람한테 설명할 거 아니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원래는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물론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 그대로 있어요.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했다. 아까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죠. 설명할 때는 확인 설명서가 나올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확인 설명서는 설명의 근거 자료에는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하는 말은 예외도 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어요. 자, 78번. 다음 중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2조. 기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건폐율 용적률. 이거는 건축물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토지 부분이니까 1, 2, 3, 4 단어 1, 2, 3 나오죠. 이거는 뭘 보고 기재한다고요?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한다. 직접 확인해야 되죠.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판매 및 의료시설 입지 조건이죠. 기본 확인사항 맞지만 비주거용에는 안 나오네.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1, 2 맞고 비선호시설 기본 확인사항인데 오로지 1하고 어디에? 3. 얘는 안 나옵니다. 취득시 필요한 주소의 종류 및 세율 1, 2, 3, 4 다 나오고 기본 확인사항 맞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집안에 있죠. 이거는 주거용입니까? 비주거용입니까? 주거용. 그런데 이거는 집안에 있는 거는 물어봐야 되죠.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은 물어본다. 세부 확인사항이고 이 환경 조건 오로지 확인 설명서 1에만 나옵니다. 자, 79번에 다음 중 기업공개사 확인 설명 사항에는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 아닌 것.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다 들어갑니다. 일조량 들어가는데 중개보수 그리고 취득조세 두 개는 확인 설명에는 있지만 정보 공개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답은 중개보수. 자, 80번에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목에 관한 확인 설명서상 대상 물건의 표지라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적는다. 이거는 토지 등기부를 보고 적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에 해당한다. 공법에서 공부하니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들어가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의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획공개사 직접 확인한다. 비주거용에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안 들어가죠.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서 1과 확인설명서 3에 기재된다.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오로지 확인설명서 1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즉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등을 적는다. 맞죠? 그도 물어보고 적는 거니까 세부 확인사항 1, 2, 3, 4 다 나옵니다. 81번에 기획공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확인설명서 1 주거용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에 기재한다. 1위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1, 2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 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작성하므로 기획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한다. 권리관계란에 들어가니까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을 임대인에게 설명한다. 아니고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넘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청약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청약 비율을 한도를 적용한다. 이건 아니죠. 임대의무기간 중에만 5%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공하는 거 있죠. 공공은 임대의무기간이 넘어도 5% 적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만 5% 적용해요.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청약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정되지 않는다. 틀리죠.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1회 말고 재계약을 할 때는 적용을 안 하죠.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중에서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5% 적용을 합니다. 8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비상배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비상배는 주거용 아니죠. 건축물 안에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죠. 세부 확인사항 맞고. 확인설명서상의 공시지가는 중개가 완성하고 난 후 공시지가를 기재한다. 이 말이나 중개가 완성된 때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고 난 뒤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를 기재합니다. 확인설명서상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설명서에 거래금액 안 나오죠.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인설명서상의 거래 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된 후의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한다. 이러면 안 되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난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나올 수가 없는데 생략할 수 있다. 틀리죠.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 83번에 확인설명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채목을 확인해야 된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집도 아닌 집인데 확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설명서에 임대차인 경우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해야 되는데 확인설명서에 임대차인 경우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 공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든 아니든 다시 죄송합니다. 정보 공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확인설명서에는 임대차인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취득조세는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에 맞는 질문이죠. 임대차인 경우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맞고. 기획공개사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일조랑 소음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일조랑 소음 진동이죠. 그런데 실제 권리관계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게 물어보는 거지만 법에서 표현되기로는 의뢰인의 고지해야 한다. 이건 자료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다. 설명을 하는 것은 자료 요구했을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언제? 불응했을 때. 불응한다는 말이 없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요구의 확인서를 확인해서 작성한다. 수도 없이 이래 틀리게 나왔어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84번 옳은 것은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은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한다. 그럼 물어보면은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서 4.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아까 나왔죠. 토지 등기부를 봐야 되죠.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계획공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에 속한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개라고 했어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확인한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권리관계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계획공개사, 소속공개사를 포함한다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계획공개사, 소속공개사는 및 하는 거죠. 확인설명서 1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도 적는다. 요거 작년에 추가됐어요. 맞고. 자, 85번. 다음 중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계획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서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식이 없는데 이것을 말이 안 되죠. 소속공개사가 중개물을 하여 중개물을 완성시킨 경우 소속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작성하여야 한다. and 서명 및 날인하여야 된다.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소속공개사가 작성해야 될 의무는 없죠.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해야 한다. 틀렸죠. 대신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기획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작성 안 하는 거 연결되는 거 전부 다 업무정지 맞죠. 거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합니다. 완성되고 난 뒤라는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라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의 인장을 날인해야 된다.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 등록 안 한다 그랬죠.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 안 하죠.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하든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든지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는 거지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 날인하는 것은 아니다. 86번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것은 몇 개냐. 공법상 유형자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거래 당사자 잘 모르죠. 안 들어갑니다. 취득시 필요한 조서의 종류 및 세율 이거 안 들어간다 그랬죠.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서는 안 들어가고 기획공개사 인적사항 및 배설 등록에 관한 사항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기획공개사 없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 아니죠. 그죠? 저당권 등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거래 예정금액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래 금액이 들어가지 예정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니죠. 확인설명서 교불자 교권할 때 교 들어가는 거 맞고 거래계약서 보관기간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여기에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87번 하나만 보고 좀 쉴게요. 다음 중 전자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별도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부여해 준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체결하면은 부인 방지, 위조라는 말이에요. 위조 방지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함으로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다. 맞네요.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에 관한 거래계약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안 되죠. 거래계약서 중에는 오로지 매매하고 임대차만 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 인정 및 전자인정하는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서명과 전자패드 서명하는 방법만 있다. 이거 말고 SMS 본인 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신분증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지문인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계획공개사라면은 반드시
공인 인증서로 해야 돼요. 전자계약의 주무관청은 등록관청이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덩치가 커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 부서입니다. 88번부터는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